안녕하십니까. 준 7급 1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후는 집, 음은 가가 되었습니다. 후는 집가. 그런데 여기에는 또 용안이 가라는 뜻도 있어요. 용안이. 용안이는 무슨 뜻이냐? 용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용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한 방면에 남보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곡을 잘한다 그런 사람 보고 작곡가라고 하죠. 소설을 잘 쓴다 그런 사람 보고 소설가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가자입니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룹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면, 또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돼지시가 나옵니다. 돼지시. 자, 여기서 이 집면 여기는 뭐 지붕이 있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지붕이 있는 집이요. 그런데 이 집은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이야기해요. 주거용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돼지를 키웠다 그런 뜻이 되죠. 그러면 왜 이 집에 돼지가 들어가냐? 옛날에 이 돼지가 산에서 크는 야생 돼지였다고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멧돼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 돼지를 이제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새끼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려서 이제 돼지 새끼가 한 번에 22마리까지 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집가에 돼지시가 들어간 거는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듯이 집이 번창하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돼지는 옛날에 집 지을 때 이제 집이 번창하라고 또 땅에 있는 신에게 또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사용했던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돼지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또 비일공자를 보시겠습니다. 비일공자는 이런 뜻으로 되어 있죠. 비일공, 후는 빌, 음은 공, 후는 빌공. 그런데 또 여기에는 구멍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공도 되겠죠. 또 하늘공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늘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글의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구멍혈이에요. 구멍혈. 또 그 다음에는 이게 장인공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만들공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 혈자는 옛날에 사람들이 동물하고 거의 비슷하게 땅속에다 굴을 파고 살았어요. 그래서 구멍이라는 뜻도 있고 굴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공자는 구멍을 파가지고 비게 한다. 그렇게 되겠죠? 구멍을 파가지고 비게 한다. 또 구멍을 파니 비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빌공자는. 그러면 이 공자를 또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자, 이거는 하늘을 뜻합니다. 위에 있는 하늘은 하늘, 아래에 있는 하늘은 땅을 뜻해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세로획은 여러분들 배우셨죠? 이거는 뚫을곤이라고 합니다. 뚫을곤인데 이거는 또 뭐를 뜻하냐? 하늘과 땅의 기운이 통한다. 하늘과 땅의 이치를 통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통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물건의 이치, 쓰임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물건을 잘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비게 한다. 이제 그런 뜻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또 때시로 갑니다. 때시. 우리 날마다 시계 보고 때를 알고 싶어 하고 그러지요.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나요? 때시. 후는 때, 음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해일, 또 다음에는 뭐가 나오나요? 이거는 절사입니다. 절사. 그런데 또 여기에서는 절사보다는 관청시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시자가 관청시로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좀 더 오래 가면은 절에서 또 관청의 일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사에는 절사라는 훈음도 있고 또 관청시라는 훈음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관청의 이름에 이렇게 시자가 들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하루 해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의 움직임. 해가 움직이면은 시각이 되지요. 시각. 시간하고 시각하고는 다르죠? 시각. 시간. 달라요. 뜻이 달라요. 시각. 예를 들어서 12시. 그러면 여기는 어떤 특정한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딱 그 시점. 그래서 12시에서 1초만 지나도 12시가 아니지요. 12시 1초가 되는 거죠. 또 시각. 이제 13시를 한번 보실까요? 13시. 그러면 여기가 어떤 특정한 시점. 그래서 시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시하고 13시 이 사이. 이 3시 이 사이. 이거를 한 시간이라고 하죠. 시간은 시각과 시각의 사이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글자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집에 시계가 없었어요. 관청에 가면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청에 가면 시간을 알려준다.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때시가 들어간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간자는 지금 다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이간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간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는 사이, 음은 간이 되겠습니다. 후는 사이간. 그런데 여기는 사이라는 뜻도 있고 틈이라는 뜻도 있고 또 이간질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이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자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문문. 그 다음에는 또 해일입니다. 해일, 날일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해일이라고 하는 게 이 글자를 설명하는 데는 더 유용합니다. 자, 문 사이에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모양이에요. 문 사이에 햇빛이 비친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까지는 끝났고요. 이제는 또 한수 한자로 들어갑니다. 한수 한자에는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한수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한수. 자, 한수는 중국에 있는 큰 강을 이야기해요.
이 강이 흘러서 중국의 양쯔강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수 한자에는 또 한민족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중국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글 발음으로는 한민족이라고 하니까 같지만 한자로 써놓으면 전혀 다른 글자입니다. 또 한나라 한이라고도 합니다. 이 글자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물수. 또 다음에는 무슨 글자일까요? 이거는 진흙근자입니다. 진흙근. 그런데 이 진흙이라는 뜻에는 또 황토라는 뜻도 있어요. 왜 이 글자를 썼을까요? 중국에는 황토 땅이 아주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을 또 황토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황토의 나라. 황토의 나라, 중국 민족,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중국에 또 한나라라는 나라도 있었는데 지금부터 한 2200년 전에 세운 나라인데 약 한 400년 정도 발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수자고 여기 이 글자를 한번 보세요. 이 점 3개 있는 이 글자는 사실은 이 물수자예요. 물수자인데 이 물수자가 다른 글자와 합해져서 이렇게 다른 글자 왼쪽 옆에 변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쓰신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진흙도 있고 물도 많은 중국 나라도 가르치고요. 중국 민족도 가르치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는 크다는 뜻도 있어요.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에 한강이 있습니다. 서울에 한강. 그러면 이제 어떤 뜻이 될까요? 한강. 큰 강이라는 뜻이에요. 한강, 큰 강. 한자에는 크다는 뜻이 있으니까요. 서울의 한강은 큰 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제 성으로 가겠습니다. 이 성은 8급에서도 예로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요. 성입니다.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할 때 이 성이에요. 이 글자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자, 계집녀, 여자여라고도 합니다. 계집녀, 날생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날생.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엄마의 성을 따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일은 이 여자가 꼭 여자의 뜻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의 뜻으로도 당연히 쓰지요. 또 사람의 뜻으로도 쓰여요. 예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글자 있어요. 이런 글자. 이거는 종로자예요. 종로. 종로인데 여기서 이 종이라는 거는 여자 종이 아니고 남자 종을 이야기해요. 옛날에 노비 할 때 노는 남자 종이고 비는 여자 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계집 여자는 여자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쓰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자가 들어간 낱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 자, 백성. 그러면 이 백자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흰 백자에 한일자가 더 들어갔죠. 백성. 이 백은 일시백천 때 그 백을 뜻해요. 그럼 100가지 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우리 국민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백은 꼭 백을 뜻하는 게 아니고 물론 백도 당연히 뜻합니다.
100만 뜻하는 게 아니고 많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민족, 국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백성, 많은 사람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름명자로 갑니다. 이름명. 자, 이 이름명은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요? 이름명. 이름명에는 또 글자 2개가 합해서 된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는 이름, 음은 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또 전역석입니다. 전역석 또 입구가 되겠습니다. 입구인데 여기는 입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입하고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이 전역석은 이제 해가 져서 달이 완전히 뜨기 전까지 쉽게 이야기하면은 낮하고 밤하고 그 중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둑어둑하지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물건이 잘 안 보입니다. 여기가 어두우니까 바깥에 있는 물건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어두워서 잘 모르니까 지금처럼 뭐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니까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 여기서는 입구자이지만은 이렇게 소리를 내서 누구를 부른다. 아니면 또 어떤 물건을 말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어두우니까 입으로 소리내어 부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이름 명자가 들어간 낱말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금방 우리 이자 배웠죠? 성자, 명. 그러면 성명. 성명 그럼 무슨 뜻인가요? 성명.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으셨죠? 성명. 성과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명 그럼 성과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건 물자로 가겠습니다. 물건 물. 이 물건 물은 후운이 물건이고 음이 물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만물 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물건 물, 만물 물. 근데 이 글자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소우자예요. 소우. 소우 더하기 말물 이렇게 돼 있죠. 말물. 말물이 무슨 뜻이냐? 부정의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부정의 뜻으로. 부정의 뜻이라니요? 뭐를 하지 말라 하면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왜 여기에 또 하필이면 소자가 들어갔을까요? 소는 옛날에 하늘이나 땅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희생물이라고 하죠. 희생물이라는 것은 하늘이나 땅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쓴 거를 희생물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또 다른 뜻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늘이나 땅에 제사 지낼 때 쓰이는 이 제물은 나쁜 기운이 없어야 된다. 부정한 기운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사로 쓸 건데 나쁜 뜻이 있으면 안 되지요. 이제 그런 뜻에서 좀 더 확대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뭐 뇌물이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근데 뇌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부정한 물건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 물건물에는 나쁜 기운이 없어야 된다. 깨끗한 물건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또
어디로 가나요? 가야 되겠죠. 갑니다. 달려갑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매양 매자입니다. 매양매. 자, 매양매입니다. 매양이라는 거는 늘, 언제나, 아주, 자주 그런 뜻이에요. 늘, 언제나, 자주 그런 뜻입니다. 이 매양매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어머니 뭐가 있습니다. 어미모라고도 하죠. 어미모. 또 풀날 철 싹이 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풀이 싹이 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갑자기 이게 이렇게 풀날 철로 됐나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딱 펴주고 이 부분을 이렇게 펴줘요. 여기를 펴주고 여기를 펴주고 그러면 이렇게 여십자 모양으로 되지요. 근데 이 여십자 모양을 어머니 모자에 이렇게 옮겨서 쓸 때 여기를 약간 모양을 이렇게 바꿔준 것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어머니에 있는 이 두 점은 어머니의 두 젖가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젖가슴을 함부로 내놓지 마라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마르지 않는 풍성한 토양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토양이라는 이야기는 꼭 토양만 뜻하는 게 아니고 또 어머니의 젖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끝없는 사랑. 그러면 여기는 이제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기를 이렇게 풀초로 보게 되면은 풀은 배 내도 또 생겨요. 풀 배내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게 농부들은 아마 이해를 더 잘 하실 거예요. 풀 배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제 그래서 늘 매양 자주 언제나 항상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매양 매자가 들어간 글자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바다해자예요. 바다해. 자, 바다해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있죠? 매양 매자가 있죠. 매양 물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물이 있다. 그게 바로 바다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섬길사를 보시겠습니다. 섬길사는 이런 구조죠. 후니 섬기다. 의미사, 후는 그러면 섬길사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는 또 일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일이 훈일 때는 일사 이렇게 되고 섬길이 훈일 때는 섬길사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글자는 또 어떤 뜻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글자는 옛날에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문을 써가지고 제문인지 그렇게 신에게 원하는 거를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을 써가지고 일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제문을 써서 그 제문을 읽고 여러 가지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의 모양이 이 모양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섬긴다, 일한다 이런 뜻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는 뭐 효도로서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뭐 사친, 이효. 임금을 섬길 때는 또 충성으로서 섬긴다. 사구, 니충.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자가 들어갑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